네, 오늘 목요일에 잠마거진 따뜻한 잔소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고민 상담은 물론 또 희망 분야의 채용 정보에서부터 관심 기업의 정보까지 모두 꼼꼼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45-1901, 1902 두 대의 전화와 함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으로 고민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죠. 맞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좋아요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취업학개론, 페이스북 취업학개론 들어가셔서 네.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고민까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고민, 의뢰자의 고민부터 좀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네.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일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잔소리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25살 신방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25살 경기도 소재 대학 신방과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최근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건데 평가를 한다고 할 때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상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일종의 시장 파악 중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신선하네요, 이 대표님. 맞아요. 네, 아무래도 신문 방송학과 학생이라서 이런 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신문 방송 이런 쪽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관련된 그렇죠.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하나 이제 드리면 네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정작 본인이 궁금한 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인지 스킬인지는 조금 구분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앞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을 위해서 어떤 잔소리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관한 우리 전화 주신 분의 고민을 확인을 네. 해봤거든요. 일단 좀 더 자세한 상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대표님께서 기본적인 부분을 좀 한번 여쭤봐 주실까요? 네, 어떤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어떤 거가 조금 고민이 되시고 궁금하신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 네, 그 기업에서 뭐 면접을 볼 때나 그리고 기업에 생활할 때 그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면접을 볼 때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상하 정도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그게 네. 궁금해서 사연을 썼습니다. 네. 우선 면접에서 체크를 하는 건 정확한 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체크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거나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하우투의 기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이메시지 기법, 무슨 기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면접에서 체크하는 건 스킬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위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확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네.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포용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공감대 형성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궁금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 네, 해결됐습니다. 네. 네, 한 번에 혹시- 해결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러게요.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정도 더 좀 네네. 질문을 해보실까요? 아, 네, 예. 기업에 취직할 때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요? 네, 네네. 여성 구직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그래도 당락 여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남자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올해 25살이시죠, 일단은?
네.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민하시나 봐요, 미리. 아, 네. 남성분인데 여성 나이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시고 여자친구분하고도 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지금 여쭤보신 이 질문에 대한 건 화두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이는 아무래도 민감한 어떤 또 때로는 스펙처럼 또 다뤄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아주 많거나 아주 어린 건 장점이 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러나 최고령자, 최소 연령자 이런 분들도 이제 입사를 하셔서 잘 아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여성의 경우에는 아직도 좀 보수적인 시선 그리고 어떤 성적인 차별적인 문화로 인해서 더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는데 26살 학부만 졸업했을 경우 26, 이제 27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29, 30, 31를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열린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커버를 하는 문화들이 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나이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까다로움은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좀 보수적인 문화가 좀 강한 기업일수록 이런 것이 좀 터부시 되는 게 아직도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도 어떻게 좀 궁금하신 사항이 해결이 됐나요? 네. 네. 아주 짧은 대답.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화 연결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인 조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가장 먼저 나왔던 고민,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역량을 그쵸.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인문계열보다는 이공계 부분에 조금 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공계 부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뚝뚝하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하는 건 말을 유창하게 잘하거나 보이스가 좋거나 이런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에는 크게 또 이제 두 가지의 요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얼마나 잘 듣는가, 그리고 얼마나 잘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또 거기에 하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공계의 출신들은 약간 전달은 조금 서툴 수는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이제 연구만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또 잘 듣는 거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리하게 판단해서 또 정확하게 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공계가 무조건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하는 연습이나 남 앞에 나와서 토론하고 PT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취업하기 전에 조금 연습을 하시면 스킬이 조금 그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공계 학생들 어떻게 같은 준비하면 이공계 좋을까요? 출신으로서 약간 선입관들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는 능력,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을 상대방이 대화하고 싶을 때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논리적인 그 설득력이나 논리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공계열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화의 주제가 주로 기술적인 분야다 보니까 일단 전문 용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쓰면은 상대방 입장에 되게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 이공계 학생들의 특징은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성의 작용에 논리적인 대화는 오히려 잘하는 부분이 많고요. 네. 상대방이 오히려 이성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그건 절대 그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성과 감성적인 공감, 또 이성적인 논리력, 조화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문과학과 사실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부 좀 선입관적인 그런 아무래도.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신입이라면 갖춰야 될 부분들이 정리를 해보자면 열려있는 의사소통과 네. 또 공감대 형성, 유연한 사고 등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과연 면접장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그냥 딱 이렇게 면접관의 입장에서 대충 유연한 것 같아, 대충 전달 잘해 이렇게 하고 이제 성중하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또 여기에 어떤 부분들의 이제 하위 요소들이 또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상태인가를 또 물어보는 퀘스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전체를 점수화하기 때문에 좀
이 각각의 이 하위 요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좀 기업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면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도 유연한 사고 같은 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애매하죠. 드는 게 네. 과연 신입사원이 얼마나 어느 정도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야 만족 이렇게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또 예. 신입사원이 너무 유연해도 문제일 것 같아요. 유연한 사고라고 하는 건 우선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건 그렇게 높은 또 어떤 까다로운 역량은 아닙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시키는 것만 딱 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의 변화와 어떤 맥락을 이해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네. 어떤 돌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압박 형태나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 뭐 신입들도 준비해야 될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이에 대해서 이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직 뭐 걱정할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재현 대표님 말씀 중에 약간 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나이에 대한 선견이 아주 여전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 나이가 갖고 있는 위계 질서 같은 거나 이 힘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네,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자유로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많지만 이 작은 규모의 회사들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경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연락을 해야 되고 많이 이제 마주쳐야 되는데 나이가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많거나 이러면 훨씬 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큰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럴 때는 이제 걸러내는 장치나 문화들이 좀 있어서 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미흡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히려 좀 나이가 있으면 유리한 직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신이사님, 그런 직무도 있죠?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냉정하게 좋습니다. 사실 일반 예. 저희가 이제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회사들에서 일반적인 직무, 뭐 예를 들어 인사라든지 마케팅, 뭐 이렇게 좀 재무회계 그런 쪽 직무에 있어서 경력이 없이,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뭐 인정이 선호할 수 되죠. 있는데요. 네.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만 많은 것은 좀 힘들다. 선호하기는 힘들고 다만 이제 영업 직군이라든지 네. 직업으로 좀 범위를 넓히면요.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라든지 뭐 헤드헌터 제가 예전에 네. 했던 직업인데 그런 쪽 직업은 사실 다양한 계층 또 특히나 뭐 이렇게 좀 연령층이 있는 대상을 만나고 또 다양한 직업이나 다양한 종사자들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은 오히려 나이 너무 젊은 분들이 또 하겠다고 이렇게 나설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안 맞고요. 오히려 한 30대 초중반 돼서 사회를 좀 알고 나서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고 또 성취하기가 빠를 수 있는 네. 그런 직업 같은 거는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나 뭐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의뢰자분께 해드린 따뜻한 잔소리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두 번째 상담 의뢰자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리 캐스터.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23살 여성분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2월 서울 소재 전문대 비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미래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23살 여성입니다. 사실 입학할 때는 비서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진학을 했지만 다니면서 이 제 적성과는 차이가 났고 그래서 현재 취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졸업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언니를 보면서 취업 방향을 병원 코디네이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격증도 없고 자격증이 없는 상태라면 작은 병원에만 갈 수 있을 텐데 나중에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지 또 이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혼란스러운 제 머릿속을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과 적성이 달라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서학과도 근데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기업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사실 네. 뭐 임원 레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CEO, CTO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임원직을 수행하기 때문에요. 네. 뭐 그런 전문직도 수행하는 임원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비서 직군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좀 단순하게 뭐 이렇게 수발만 하고 뭐 이렇게 접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또 비서학과 전공까지 하셔서 여러 가지 또 뭐 스펙이나 다른 부분 강점이 있으면은 비서직 하시는 것은 예전보다는 더 좀
예, 그 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재현 대표님도 혹시 좀 여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궁금한데, 비서학과를 졸업했어도 좀 다른 지금 병원 코디네이터를 고민을 하고 네, 있는 네. 분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두 네. 개는 사실 굉장히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비서학과 나왔다고 다 비서하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서와 이 코디네이터는 둘 다 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어떤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감정 노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네. 있고요. 대인관계 능력이 좀 원활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교집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약간 좀 그렇군요. 희망적인 답변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분께 구체적으로 따뜻한 잔소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셨고요. 궁금해하신 부분들 저희가 이미 확인은 해봤습니다. 신산이 이사님께서 먼저 인사 나누시고 한번 상담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일단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친언니랑 친하지 않으신가요? 친언니요? 예, 무슨 친언니가 코디네이터로 지금 아.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네. 예, 예. 이렇게 또 상담 따로 전화 상담 요청하시는 게 제가 좀, 이거 친언니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직업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좀 더 확실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추가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예, 뭐,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그 직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직업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긴 한데요. 또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자기가 딱 그 근무하는 뭐 병원이나 자기가 근무하는 이제 그런 회사의 속성만 가지고 또 너무 좀 일반화해서 잘못 조언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좋으신 거고요.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제가 왜 뭐 농담 삼아 말씀드렸죠. 가족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언니 분이 가족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만족해하는 것 같으신가? 본인이 뭐 어쨌든 대화를 많이 안 하시더라도 좀 옆에서 보실 때 뭐 퇴근을 꼭 칼퇴근한다든지 뭐 아니면 평소에 주말 같은 때 되게 좀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옆에서 지켜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래도 그냥 언니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이제 뭐 진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진로 생각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언니가 딱 그쪽을 하고 계셔서인가요? 아니면은 그전에도 본인이 조금 뭐 비서학까지만 좀 뭐 서비스업에 좀 범위를 넓히면서 생각을 하셨던 쪽이신가요? 네, 언니가 하고 있어서도 맞고요. 서비스 업계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맞고요. 예. 지금 제일 그러면은 고민되시는 건 자격증 취득 여부신가요? 네.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지 있어야만 되는 건지. 네네. 네네. 그거랑 또 이제 좀 처음에 작은 병원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좀 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일단 말씀드리면 뭐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격증이 없더라도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 전문적인 이제 직업 명칭으로 저희가 이제 소개된 지가 뭐 한 이제 10여 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사실 직업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직업처럼 저희가 딱 뭐 이 직업이면은 조건이나 여러 가지 뭐 그 근무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 비슷하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병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은 병원들에서는 개인 병원 같은 거 채용할 때는 사실 뭐 꼭 병원 코디네이터 채용하는데 뭐 코디네이터 자격증 필수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또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민간 자격이 대부분이죠. 네. 예. 그 민간 자격이라는 건 또 요즘에 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자격을 통해서 또 자격증을 빨리 이제 사람들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또 실제적인 취업의 그 유관성 여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지나치게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제일 좋은 기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자격을 얼마나 취득하기가 쉽냐, 어렵냐. 그죠? 사실 병원 자격증 타이틀이 굉장히 있어 보여도 취득 자체가 쉽다고 하면은 그 자체의 자격증으로 뭐 실제 취업하는데 그게 유리한 정도를 또 따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실제 취업 현황도 채용 현황도 보면은 작은 병원들에서는 뭐 코디네이터 자격 자체를 중시한다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 기본적으로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단정한 외모라든지 그런 좀 고객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실 학력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많이 따지지 않고 채용을 하고요. 네. 이제 또 더 중요하게 지금 궁금해하시는 이제
작은 병원에 내가 들어가되 나중에 큰 병원, 대학병원까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 병원들은 굉장히 큰 병원들이고 대부분 공채를 많이 하고 또 그만큼 또 의료 관련된 전공자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상담 요청하신 분께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으로 무조건 내가 작은 병, 한 10명 정도 되는 작은 개인병원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50명, 그다음에 뭐 100명 이런 식으로 사실 순차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좀 경력 키워가면서 무조건 대학병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자체는 경쟁이 치열하고 또 관련된 또 유관자들이 좀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실제 채용 공고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 같은 데 간호사나 뭐 의사 채용은 많이 하지만 또 간혹 이제 행정직 채용하지만 병원 코디네이터를 공채하는 경우 그렇게 많이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병원에는 대학병원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본인이 또 원하면, 그죠? 예. 뭐 그런 자격이라든지 뭐 교육을 통해서 사실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처음에 시작하기엔 좀 어려운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내부 경쟁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막연하게 대학병원까지 내가 가겠다라는 목표로 뛰어드시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언니분이 계시니까요. 실제적인 혹시라도 작은 회사 그냥 중간급 정도의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할 때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게 괜찮겠다 생각하시면은 일단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회를 찾는 건 좋으시니까요.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좀 취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뭐 다양한 조언 들으셨는데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실수한 건 없는지. 예. 그래요. 일단 뭐 병원 코디네이터 쪽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여성 유망 직업으로는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직업이죠. 그쵸.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이사님?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병원 가면 저희가 뭐 아파서 치료받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또 간호사 선생님 만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네. 병원에 가서부터, 그죠? 저희가 접수할 때부터 해서 내가 또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런 데스크에서 상담을 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진료가 돼서, 그러니까 그 진단이 되셔서 특정 병이 되셨을 때 또 뭐 수술을 받으신다든지 하고 나서 또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요즘에 또 큰 병원 같은 거 특히나 잘 돼 있어가지고 전담 인력분들이, 코디네이터 분들이 뭐 집에 가셔서 음식 같은 거 이런 건 조심하셔서 몇 개월 동안 뭐는 섭취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걸 많이 드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료 직전까지와 또 진료 후 또 치료 어떤 자기 관리, 또 퇴원 후, 그죠? 퇴원 후 집에 이제 가셔서 통원 이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이제 다양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점차 앞으로의 전망도 밝겠죠? 네, 그럼요. 저희가 이제 뭐 국가적인 문제도 어쩔 수 없이 좀 고령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고령화라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병원에 의지해야 될 그런 국민들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노인분들은 문제가 또 병원에 가셔도 보호자가 없이 가시면 또 굉장히 난감해 하시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가 어느 과에 가야 될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제가 볼 때도 뭐 지금 국가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또 의료 부분이 또 의료 보건복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쪽 종사자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자체는 많아지고 또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격증이 예. 있어야만 되나요, 이 대표님?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사실 지금 이 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무슨 어떤 양성 과정 이런 것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병원 코디네이터 채용하는 거에 좀 면접관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이런 것들도 되게 유리해요. 사실 이 병원 상담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서요. 네. 의료 쪽에 지식이나 상식이 되게 많이 사실은 필요로 해요. 이게 그냥 간단히 뭐 어떤 심플한 상담 스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게 사실 있고요. 보건 쪽 계열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더 가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일부 대학에서는 의료관광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설돼서요. 아예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들을 양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대학에 그런 과를 나오신 분들은 영어나 중국어를 같이 이제 통용적으로 이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의료 관광 이 많잖아요. 네, 많아졌죠. 중국이나 뭐 기타 예. 등등. 그래서 중국어가 가능한 그런 어떤 코디네이터들을 선발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좀 장기 비전을요. 이제 로컬에서 시작을 하셔도 나는 좀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의료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어떤 코디네이터가 될 거야라고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비전을 잡으셔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면 뭔가 전문화된 코디네이터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환자와 이제 접점에서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여성 유망 직업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병원 코디네이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전략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님? 예, 좀 전에 이재현 대표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직업이 또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 명칭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어쨌든 비전도 중요한데 이제 유의할 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병원에서 그냥 단순히 데스크에 사실 뭐 접수하고 그죠? 손님 이렇게 좀 일부 뭐 행정 관련된 업무 좀 도와드리는 거 가지고도 또 이렇게 코디네이터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은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정말 내가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단순히 그죠? 자격 요건이 오히려 너무 그냥 뭐 다 괜찮음. 뭐 학력 관계없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디네이터 시작하시는 것보다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의료 지식이라든지 관련된 뭐 2년제 초대졸 학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더 공신적인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통해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쪽으로 기준으로 좀 본인 커리어를 코디네이터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전문적인 공부를 네. 하지 않으면 결코 멋진 직업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럼요. 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제 저희는 또 1부 마치고 2부 준비할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지역별 채용 정보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네. 따뜻한 새소리는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크고 작은 고민들, 궁금증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